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지금 현장이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서 그런데 벌써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에 첫 모임으로 끝내지 않고 장외투쟁을 이제 2주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한데 1시 반에 바로 국회에 가서 이제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네. 박대출 의원님 모시고 네. 현재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은 네. 국회로 가야 해서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네. 지금 박대출 의원님 모시고 네. 잠깐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원래 같으면은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우리 광화문 집회에 모두 저는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악법 패스트 트랙을 태울지 모른다는 그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비상대기 하기 위해서 갑니다. 조는 5개 조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네. 오전조, 오후조, 숙박조, 그리고 상시 대기조, 4개 조네요. 네, 4개 조로 나눠서 저도 무더기 오후조에 지금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지금 비상대기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무더기 인터뷰를 오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두 개가 네. 지금 열려서 거기서 이제 의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보통 같으면 휴일이기 때문에 안 할 걸로 보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휴일에도 강행할 수 있다, 날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아예 알리지도 않고 그냥 어느 장소 모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상되는 날치기 시나리오는 네. 미리 다 어디 모여서 몰래 모여가지고 기습 처리할 준비를 해놓고 네. 시작 전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테면 5분이든지 3분이든지 1분이든지 막 그 시간이 다 임박한 시간에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바로 할 그런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 바깥에서도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날치기는. 바깥에서는 하지를 못할 거고 네. 국회 안에서 안에서는 특정 회장. 회의장은 아무데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우리 적은 숫자로서는 네. 거기 대단히 지금 힘든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 그 본청에서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회관 쪽에서는 못 하는 거죠. 의원회관에서도 통상적으로 보면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의원회관 정도가 아니라 아마 본청에서 시도를 하지 않겠나. 왜냐면 본청에 있는 그 수많은 의사를 그렇습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를 들자면 2층부터 시작해서 네. 2, 3, 4, 5, 6 이 5개층의 회의실이 이렇게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우리 오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기하게 될 의원들은 지금 벌써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한 50여 명의 의원이 그 많은 회의실을 담당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힘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래서 기습 바짝 긴장하고 그러면 사실 진짜 바른미래당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의원 한 명이라도 네. 좀 우리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어디서 열리는지 알려주면 그걸 미리 막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준다면 무척 다행이겠지만은 그분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그 날치기를 막으려면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거는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저쪽의 움직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안에는 그 본청 안에는 그 의원님들하고 당직 보좌진 네, 이렇게밖에 출입을 네.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오전조가 국회 이제 본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2시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가서 교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하나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면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주중에는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님들은 여의도에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네.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휴일 여의도는 거기에는 주로 이제 정권과라든지 경제 관련 뭐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많아가지고 주로 좀 많이 비게 되는 네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접촉하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하시기에는 조금 또 그런 조금 약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네. 우리 김세희 기자가 좋은 아이디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우리 박대출 의원님은 이제 또 여의도로 가셔서 그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불철주야 지금 지키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장하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우리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고 철야 대기하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특검과 반칙이 얼마나 지금 우습게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난 이틀 전만 하더라도 망치가 등장하고 네. 빠루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거는 좀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뭐 좀 적당하지 않지만은 좀 워낙 많이 쓰고 있는 용어 노루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빠루까지 등장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우리 국회가 돼버려가지고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해머로 문을 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의 그 좌파들의 폭력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가방에 넣어서 그 흉기를 갖고 온 사람이 사진도 지금 확보하고 있고 네네. 또 국회에는 CCTV가 있습니다. 네네. 국회에는 CCTV가 본청에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상과 그걸 하면 그 폭력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을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공수처법하고 그리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정말 이 좌파 독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 법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수처법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다 감시 대상에 넣겠다는 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자칫 뭐 판사, 검사, 국회의원? 그리고 아니요 판사, 검사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측이 합의한 그런 공수처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수정안으로 뭐 잠정 합의했다라고 나오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국회에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은 기소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바른미래당에서는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기소권은 최소한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이 아니고 수사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벌이다가 결국은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게 판사, 검사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이쪽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아무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이 다 되는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 수사권을 다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 지금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판사 검사 등에게도 부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진짜 독재 정치하겠다는 거네요. 독재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검찰을 특유의 또 다른 대통령 직속의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것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수사기관을 하나 더 두게 된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국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보위부법 북한에 같으면 보위부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보위부 아니면 게슈타포 옛날 나치 시대 때 게슈타포 같은 조직을 하나 새로 연상할 만듭니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게 이 공수처법은 게슈타포 법이다. 이렇게도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을 만큼 이거는 공수처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공포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선전하기는 그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공직자들이 정말 비리만 수사를 하는 정말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이 공직 사회를 부패 없는 사회로 만드는 정말 그런 순수한 뜻이라면 왜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순수한 취지의 그런 공수처법이라면 우리 당에서 더 적극
찬성을 하고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야겠죠. 네, 공수처 검사들을 임기제로 5년짜리 검사를 임명하면서 또 민변 출신들 변호사들 잔뜩 그런 부분도 집어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민변 출신들로 고위공직자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사찰하는 민간인 네, 사찰. 그렇습니다. 민변 출신들로 공수처를 채우는 게 아니냐 그런 네. 것도 대단히 의심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공수처의 처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고위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위직들을 보다 더 공정하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선 임명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뭐 이제 뭐 국민들의 시선이나 국회는 전혀 국회가 의식하지 완전 않고 무시하냐 국회를 그냥. 그냥 무작정 임명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들 누구로 임명할지 뭐 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국민들의 의구심 그런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비례대표에서 거의 못 가져오게 됩니다. 좌파한테만 유리한 선거제도죠 이게. 이거는 이 그대 집권 여당이 네. 자기 계열사 재벌이 계열사를 거느리듯이 계열사한테 이익 계열사를 거느리듯이 뭐 네. 1계열사, 2계열사, 3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네. 재벌식으로 보자면 이거 네. 문어발 정당이라 되는 것이고 대기업 보고 그러니까 정의당에다가 의석 몰아주기 하는 결국은 이해가 쉽네요. 그 문어발 회사들은 네네. 계열사 취주회사가 네. 거느리듯이 네.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들이 하고 있는 네. 그 태도는 네. 더불어민주당을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될 야당들이 오히려 집권 여당의 이중대, 삼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그 숨겨져 있는 석패율제를 보면 뭐 손학규나 박지원이나 그렇습니다. 정동영이나 이런 분들 지역구에서 아주 약간 격차로 떨어지더라도 석패율제 때문에 다 그 의석으로 국회로 들어갈 다 수가 있게 자기들의 됩니다. 자리 유지하는 네. 거잖아요. 구시대 정치인들이 언제든지 다시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하는 그런 행태들로 봐서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개특위를 심상정 위원장을 맡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국민도 모르고 네, 국민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나도 모르고 너도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을 네. 하자는 것이냐 저희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들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박대출 의원님은 또 국회로 저는 가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깝게도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네. 구덕이 국회로 달려가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이제 장외투쟁은 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했는데,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길거리로 계속 나와서 싸우는 네.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재 원외이시기 때문에 네. 원외에서 이렇게 광화문 집회를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마무리에 황교안 대표의 연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청와대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광화문 집회에 확실히 이게 장애 집회도 네. 계속 해봐야 느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스피커. 네, 지난번 집회만 하더라도 이 스피커가 제대로 그 성량 안 들렸어요, 저쪽에. 네, 그래서 밖에서 집회하는 연설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크레인 스피커 2대를 네. 아주 제대로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방송하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 광화문 전체가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네. 좀 아셔야 될 게 이것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스피커가 너무 소리가 커요. 이건 약간 볼륨을 네. 다음 주에 할 때는 볼륨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이 집회를 들으시지 않는 또 일반 시민들한테 또 너무 시끄러울 수 그렇죠. 있거든요. 또 그러면 또 네.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이 적절한 음량을 맞춰 나가는 것도 네. 사실 장애 집회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배우는 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자꾸 장외 집회를 해야 돼요. 야당은. 네. 근데 진짜로 지난주에 없었던 크레인 스피커가 나왔다라는 게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난주에 장애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강행한 거, 임명을 강행한 거,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네네. 지금은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더 큰 이슈가 나와버렸습니다. 예, 좌파 독재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그 선거법이 도대체 뭔지, 네네. 그리고 공수처법이 도대체 뭔지 네. 아무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합심이 돼가지고 네. 이걸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도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에 나오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그동안 한 7년 동안 뭐 날치기니 아니면 국회에서 몸싸움 이런 게 없었던 게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었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단 한 가지 이 다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게 패스트트랙입니다. 근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을 악용해가지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그리고 선거법 네네. 이 법들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몸으로 막는 거를 그 여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18명의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자유한국당 집회가 좀 세련돼지는 이제 단계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상그 뭐 자기 어디 당협위원장 피켓 네. 보는데 지금 많이 안 보여요. 지금 다행히. 예, 그럼 뭐- 저희가 지난번 장애 집회 때도 네네. 그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사실 이 장애 집회는 네. 참석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장애 집회에 찍힌 사진을 보고 그럼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죠. 이 느끼는 감동을 바가 있죠. 받고 느끼는 바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 집회의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장애 집회를 보면 개별 당협에서 자기 이름 알리려고. 예, 그 어느 당협에서 누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그 당협 뭐 서초을 서초가. 어디 뭐 대구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피켓이 오히려 네. 메시지보다 그 피켓이 눈에 띄는. 다 맨 앞에 다섯 네. 사진 찍히려고. 그러니까 네. 도대체 네. 이 집회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중구난방 집회처럼 보였는데 네, 네. 오늘은 다행히 그런 네. 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그런 어떤 당협 메시지보다는 자꾸 나와야 됩니다. 네, 길거리로. 이 좌파 독재 타도 네. 이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피켓 구호도 좀 더 세련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네, 헌법 수호, 네.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네. 그리고 네. 문재인 스탑, 문재인 아웃. 네. 이제 문재인 아웃 쉽죠. 문재인 스탑. 네. 아직까지 문재인 스탑이라고 있는데 문재인 아웃입니다. 문재인 네, 스탑이 그 아니라. 아직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게 원내 정당으로서 네.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문재인 스탑이 지금 선명하지 못해요. 문재인 아웃입니다, 아웃. 문재인 아웃입니다. 네네. 네. 저희가 첫 번째 점이거든요. 오늘도 미국에서 많이 보내셨네요. 네. 미국에서 리선익님, 네. 네, 북가주에서 응원합니다. 미 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습니다. 네. 멸공, 네, 감사하고요. 네, 또 미국에서 네. 김대진님 감사하고요. 액션 가면님 가로 세로 고생하십니다. 그러고 네, 진짜 진실 바라기. 꼭 이겨서 공수처, 비례연동제, 자치경찰제 다 막아주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정택님 감사하고요. 또 미국에서 보내주셨네요. 세렌디피티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허민님 감사하고요. 네, 라이크 아트킴님, 네, 파이팅 해야 할 때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야호님 감사하고요. 어유 미국에서 또 네, 제이정님, 네, 멀리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예. 아유, 학생인데 굉장히 많이 아유, 보내주셨네요. 예, 아유, 저희가 아무튼 네.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정님. 네. 네, 네. 아이고, 이제 아무튼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또 그 다음 주부터 네. 예, 미국 그 강연 일정을 확정해서 5월 그렇죠. 1일부터 시작해서 네. 5월 26일까지 네네. LA 뭐 시카고 네, 뭐 뉴욕, 네, 뭐 그 미국도 가고요. 캐나다도 가고. 네, 토론토, 네네. 밴쿠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정을 떠납니다. 저희도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네. 또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한테. 많은 교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강연 요청이 있어서 네네. 저희도 굉장히 참 어려운 결심을 한 거죠. 네. 어려운 결심을 했는데 네. 이 그 여행 일정에 네. 굉장히 많은 교민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지금도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일단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잠잘 곳이 좀 아직 좀 걱정이니까 네. 잠잘 곳 관련은 꼭 저희 네. 호버랩 2018 gmail.com 꼭 네. 메일 보내주시면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네. 식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뭐 말씀드리게 계시고 네. 또 미국은 과연 무슨 시간과 돈이 있어서
가느냐 하는데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예.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 좌파 이 독재 세력들은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공을 네. 해외에서 들여서 미국만 하더라도 네. 수많은 좌파 인사들이 그렇죠. 뭐 조직화를 했잖아요. 안민석, 뭐 네.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네, 네. 교민들 상대로 한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네, 네. 미국 교민들을 좌파 일색으로 물들이고 또 사이트 미시 USA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좌파 일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파 교민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그 우파 교민들에게 어떤 이 대한민국과 또 미국 교민들 사이에 어떤 희망이 있다 네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네. 어려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네네. 이렇게 그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행히 뭐 저희가 뭐 비용과 이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으신 교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니니님 응원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000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SL님, 네, 감사하고요. 네, 날 잡구나. 네, 네. 김태희 대표님 강연돼 볼게요. 강용석 변호사님도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그리고 정프로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란경님 가로 세로 나라를 사랑하는 김 기자님, 강용석 변호사님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계속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이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집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서울역 집회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도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지금 뭐 그 KBS, MBC, 뭐 네. JTBC, SBS 전부 네. 이 민주노총 언론 노조에 장악이 돼서 네, 네. 정말 모두 똑같은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김정은의 방로라든지 그러니까요. 그 공중파를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선중앙방송 같아요. 조선중앙방송. 완전히 내용을 완전 왜곡하고 네. 이를테면 김정은의 방러 같은 경우도 네. 러시아에 가서 푸틴한테 완전히 푸대접을 받고 그러니까요. 일정을 7시간이나 줄여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을 보면 김정은이 러시아 가서 무슨 대단한 성과를 얻어가지고 돌아온 것 같고 아니 전 세계에서 네. 김정은 떠받쳐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도 네. 북한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네, 네. 이런 것이 네. 그동안의 김일성, 김정일 때의 외교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을 그냥 냉철하게 그냥 드라이하게만 보도해줘도 네, 네.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조선중앙TV, 제2의 조선중앙TV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조선중앙TV 한국지부의 한국지부. 네, 조선중앙TV의 한국지부가 해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네. 말도 안 되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외교만 하더라도 네네. 정말 외교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네. 이를테면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니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렇죠. 국가훈장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국가훈장을 받기 그렇죠, 3시간 전에 취소가 됐어요. 이건 외교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외교 참사죠, 참사. 외교 참사인데 그것도 묘한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세가 있는데 현재 있는 대통령이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기 어려웠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요. 그걸 왜 3시간 전에 취소를 하는 그런 그 실세를 만나고 나서 네. 그 실세가 취소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안 준 건데 네네. 그걸 묘하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네. 외교가에서 아유, 정말 무시당하는 네 거죠. 정말 무시당하고 있다. 네네. 이런 진실을 여러분께 그 목소리 이런 진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문재인이 이제 노무현 시즌 2라고 하는데 네, 아닙니다. 노무현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훨씬 못하고 네네. 그리고 노무현은 그나마 네. 뭐랄까요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할 정도로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FTA를 추진했었고 그렇죠. 한미 FTA를 추진했었고 네. 제주 해군기지를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뚜렷한 성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이 그나마 뭐한지 생각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좌파 집권, 좌파 독재를 연장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어서 너무나 뚜렷이 모든 국민들에게 아 이게 좌파 독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진짜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 네, 이번 1사분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네. 미국은 3%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3%.
정말 무슨 경제적으로 큰 참사가 나지 않고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IMF 때 아니면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왜 국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네. 미국 경제가 3% 성장하면 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5% 성장, 6%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미국이 6%, 3% 성장을 하는데 네. 우리는 마이너스 0.3%를 해가지고는 이 뭐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진짜로 문재인이야말로 탄핵 대상 아닙니까? 네, 지금 이거 나라 경제 이렇게 말아먹지, 외교 망신, 외교 망신에다가 자초하고 있지.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김정은밖에 없고 북한에 퍼주기만 하려고 네. 지금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지 않고 있으면 네. 벌써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이 북한으로 갔을지 그러니까요. 정말 예측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 북한에 보내는 기름 한적하다가 또 네네. 걸려가지고 네. 지금 그 한반도 전체를 네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뭐 해가지고 일본 해서 8개 국가가 네네. 이 북한으로의 불법 한적을 막기 위해서 네네.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자꾸 대한민국 국적 배들이 걸려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개가 걸렸는지 모르는데 네네. 그렇게 자꾸 걸리다 보면은 그 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소속 회사 그쵸. 그리고 그 소속 회사하고 거래하는 은행들 결국 국내 은행들이 될 텐데 국내 은행이 미국에서 그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활동을 못하게 되면 국내 은행이 거의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이런 경제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북한에 기름을 보내고 불법 한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박일홍님 감사하고요. 애슐리 K님, 네, 분탕질 악플에 상처받지 마세요. 가세요 응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셉비님, 강용석 소장님 화이팅!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블루멜로, 좌파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이렇게 민주노총 산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더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방송은 좀 요청을 할까요? 네, 저희가 오늘 또 3시에 아니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저희가 좀 외부 활동들이 좀 저희가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자들을 위한 행사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행사장으로 네. 좀 가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회원들 상대로 또 무슨 또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네.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이렇게 그 아무래도 그래도 네. 이제 대외적으로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네. 여러 가지 좀 더 세밀한 깊은 이야기들. 얘기. 네. 김용호 부장도 네. 그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비방용. 얘기들 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는 얘기들 네네. 이 좌파 독재가 정말 얼마나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지라든지 네네. 또 여러 문제점들 네. 이 정권도 지금 벌써 2년을 넘어가면서 네네.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정말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는 네네. 좀 더 깊숙이 저희 회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네. 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네. 회원들에게만 공지를 하니까 네. 되도록이면 꼭 회원 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면서 네. 저희도 또 요즘 각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네네. 회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의견도 제가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 방향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또 제안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은 여기서 현장 그 자유한국당 2차 장애 집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